자, 오늘 독서 브리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독서 브리프는 우리 홍재기 멘토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홍재기 멘토님, 오늘 독서 브리프를 할 책 이름은 책 제목은 어떤 거죠? 책 네네,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윤석열 노믹스입니다. 네. 자, 뭐 저자는 어떤 분이? 저자는 그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네. 지난 3월 14일 날 출간한 책입니다. 매경이 저자네요. 그러니까. 예. 네. 자, 오늘 이 책을 우리 VIP 윈텍 포럼에서 독서 브리프로 선정한 이유는 뭐죠? 제가 그 교보문고에 가서 어떤 걸 해야 좀 좋을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5월 1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좋겠다. 이분이 공약을 했던 것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볼 일이 없었는데 책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간단히 15분 동안 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국정을 움직이는 그 새로운 어떤 액션 플랜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 독서 브리프 준비하시느라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형제기 멘토님께 우리 함성, 그 다음에 박수 하면서 독서 브리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해드리면, 저는 현재 사는 데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고요. 그 열린사이버대학의 이제 특임 교수를 하고, 시니어벤처협회의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을 하고, 전 직장은 이제 GS 홈쇼핑과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기업 컨설팅과 교수 활동, 그리고 간간히 글을 쓰는 이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 그 브리프의 이제 소개는 저자 소개는 드렸고, 그 다음에 주요 목차와 핵심 메시지, 그 발표에서 추가 의견이 있겠습니다. 챕터가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매경에서 임의로 카테고리를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7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혁신경제 잠재 성장률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의 이제 경제 회복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 네 번째가 부동산 시장 해법에 대한 부분이 네 번째 챕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저출산 늪 탈출하기, 여섯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문제, 일곱 번째가 탄소 중립입니다.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챕터에 이제 공정혁신경제 잠재 성장률 2배로 해서 이 소제목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개씩 선별을 했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하고 저성장 양극화, 시장경제 위기,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혁신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 잠재 성장률 4%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4%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금년도 코로나 시국에 작년도 시국에 2% 잠재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0.2% 성장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제 부정적인 시견을 가질 수 없죠, 물론. 그래서 이제 4%로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나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공정한 경쟁, 시장 기능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초기 검사 시절에 그 아버지가 그 번역한 책을 아마 선물로 받았다라고 좀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그 자유경제 시장에 대한 아마 그 경제학 책이 거를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장 여력 증대를 가로막는 걸림돌. 여기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저출산,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가족과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회복의 길.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걸로 되어 있고, 5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만기와 이자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광업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는 사실 이 손실보상금하고 관계가 있고 임대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의 그거를 일정 부분을 깎는 거로 하고, 임차인에 대한 그 보상을 정부에서 해주는 이런 방법을 취해서 아마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해결나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이나 그 재래시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과 O2O 서비스 등등을 적극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관광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러다임을 소수 개별 관광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그림에 나와 있고, 세 번째,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코로나 경제 회복의 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그래서 규제 개혁기구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거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1조, 비상장 기업이 1조를 말하는 건데, 특정 부분의 설명입니다만, 유니콘 기업 3대 강국을 만들겠다, 임기 내. 그리고 기업의 R&D,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빼고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열어놓겠다는 게 이제 규제 혁신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노사 자율결정 부분도 지금 조사한 결과 54.1%가 52시간 시간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행 법적으로도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더 탄력적으로
자율적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게 새로운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어떤 그 민간 중심의 틀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색다른 부분은 이 중원벨트 중심의 융합 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오성, 대덕, 세종, 익산에서 어떤 이 국가의 중원벨트를 개발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국민 행복을 위한 부동산 해법 시장, 해법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250만 호 신규 주택 재건축 재발푼다. 그래서 뭐 250만 호를 다 지어서 이거 어디다 쓰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위기가 아마 부동산으로 또 오히려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겠다는 건데,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169에서 226%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층수가 작을수록 그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규제를 걷어내기. 현재 이제 이 주택 가격으로 이 LTV가 정해 있습니다. LTV는 그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9억 원 이하는 지금 40%로 돼 있고 9억 원 이상은 20%인가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 집값에. 그거를 생애 최초 구매 LTV는 80%까지 완화하겠다 하는 게 새로운 정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LTV를 70% 정도까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해도 뭐 집 사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이 집으로 인한 어떤 이 손실이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GTX 노선 3개 추가, 수도권 단일 메가시티로 했는데, GTX는 이제 뭐 기존에 APC, 그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부천으로 가면 D 노선이 있는데, 그 외에 3개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수도권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 36분인데 이걸 30분 내로 출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5번째, 저출생 늪 탈출하기입니다. 지금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이 OECD 38개국 평균은 1.61명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OECD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희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연금 부분의 이제 수술인데, 기초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스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연금 체계로 수술을 하자라는 어떤 그 국민의 아마 그게 여론 수렴을 해서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이거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전문적인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그다음에 2050년에는 탄소 중립, 탄소 0입니다. 이렇게 국가 어떤 이 환경 거기에 선언했어요, 저희가 이미.
선언을 하고 그때 가서 우리 못한다, 조금 줄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되면 좋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2030년까지 이 책에 보니까 약 한 1,000조 이상의 투자가 일어나야만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전을 언제쯤 어떻게 다시 추가로 가동할 거고 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플랜들이 다시 짜여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온실가스 감축 40에 맞춰서 아마 설계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설계해야 할 원전 정책, 여기 보면 스마트 SMR이라 해가지고 소형 이 원전, 이게 저희 나라가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를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원전입니다. 근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SMR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 부축적. 여기는 뭐 좀 약간은 위에 있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주식 인구가 1,000만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MSCI 선진지수를 이제 편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MSCI는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지수인데 이미 여기에 편입이 추진되면 저희 나라는 코스피 4,500 상승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는 전 정부에서도 디지털 이 투자와 어떤 그게 굉장히 비중이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구상은 3대 핵심 축이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 시대의 경제 패권 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도약.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지털 경제 전략 동맹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수출. 어떤 이러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선도 국가를 가져나가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100만 디지털 인재 이 부분은 저희 나라가 사실은 이 기업에서 이 디지털 인재 난을 겪고 있답니다. 실제로 정보기술이나 개발자 부인난이 90% 이상의 기업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에서는 인도나 동남아에서 그쪽 출신자 개발자들을 이제 뽑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지털 어떤 인재들을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추가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선정하면서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또 언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겠나 해서 저도 공부할 겸 선정을 하게 됐고요. 새 정권, 새로운 공약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네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인구 구조 변화,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이 책이 이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읽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권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질문 우선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질의응답 혹시 있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시간 전략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에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는데 고생도 하셨고 또 오늘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다 빚을 졌습니다. 이제 홍재기 멘토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내서 책 읽고 또 PPT 만들어서 이 발표까지 해주셨으니까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뺏긴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빚을 갚을 의무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 다음에 또 4월 달에 여러분 발표 나중에 순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섹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섹션은 우리 각재필 박사께서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각재필 박사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우리 화면 띄워놓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